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력 전달장치 다시 1이죠. 예. 부품 5번 스퍼기어 이제 기아공차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기아공차가 필요한지를 조립도를 보고 알아봅니다. 근데 이 영상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우측에 있었던 V벨트 풀리하고 크게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접속하는 게 일단 V벨트 풀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얘의 자세를 제어해 주는 게 결국은 이 축에 껴지는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 중심축, 즉 이제 V벨트 풀리에 가운데 뚫려 있던 이제 구멍, 축이 껴지는 구멍, 거기에 중심축이 기본적으로 자세를 잡게 해주니까 그 부분이 뭐가 된다? 데이텀이 된다. 그러면 다르냐? 똑같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이 스퍼기어의 자세 자체를 결국은 이제 이 축이 껴지는 이 구멍 자체가 자세를 잡아주게 되고 저게 가장 기본 위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 부분이 데이텀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데이텀은 벌써 끝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볼 거는 이제 기아공차가 뭐뭐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아공차를 주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분에 쓸데없이 정밀한 형태의 기아공차를 주진 않습니다. 그냥 다 일반 공차 범주의 기아공차로 정의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속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면 이제 접속되는 부분이 여기죠. 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너트, 와샤, 볼트가 닿는 면들은 기아공차로 정밀하게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실제 쟤네들이 기구적으로 뭐 어떤 꼭 수평이 맞아야 된다, 밸런싱이 맞아야 된다, 각도가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그 면을 눌러줄 수 있을 정도의 그 각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공차의 범주에서 충분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배칭 형상이니까 뭐 이거랑 상관없이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요 축하고 접속하는 저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주는데 이게 그때도 V벨트 풀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한 선도 쭉 이어져 있지만 한 선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과 그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분리돼 있죠. 예, 이 중간에 이 부분이 파져 있으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접속하는 면은 여기다. 여기만이 접속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부분만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 바깥쪽은 기아공차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안쪽은 기아공차가 필요하다. 근데 V벨트 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저는 저기에 기아공차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납득을 못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V벨트 풀리 때는 V벨트 풀리를 제가 실무에서 쓴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쓴 적이 없어서 이제 모르겠는데 기어는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 측면에다가 단 한 번도 기아공차 수준의 정밀한 공차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뭐 살짝 이게 틀어진다고 해서 위치가 심하게 벗어나는 거 어차피 일반 공차 범주니까 많이 벗어나야 뭐 이제 0.1mm, 2mm거든요. 일반 공차 범주에서 벗어나면 저기에 있는 뭐 면의 각이 틀어졌다든가 그것 때문에 위치가 벗어나는 게 1mm 0.1mm, 0.2mm 뭐 수준인데 그걸로 저 장비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한 수준의 장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기는 뭐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저기 붙이지 마라 안 붙여도 된다 라고 얘기를 딱 못하는 게 이게 시험 채점관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포맷에서 벗어나면 감점을 때려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물론 이제 네가 억측하는 거 아니냐는데 억측이든 아니든 애매하잖아요. 감독관이 그걸 감점할지 안 할지. 그러면은 감점 안 되는 방향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은 KS 규격에도 저 측면에다가 기아공차를 붙이고 있기도 하고 해서 기아공차를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실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 부분에다 기아공차를 붙이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기아공차를 붙이게 되면 가격이 비싸져요. 부품 제작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비용을 들일 만큼의 그런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실무를 가시게 되면 진짜 우리가 아주 정밀한 수준의 장비를 다루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기다가는 기아공차 붙이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디냐인데 이제 V벨트 풀이할 때는 이제 여기였죠. 여기다가 기아공차를 하나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이제 기아공차를 붙였고 그쵸? 이렇게 두 군데를 붙였다. 그럼 이제 얘는 어디냐? 얘는 어디냐는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교재라든가 그런 거에 나와 있는 답을 얘기를 할 텐데 여기다 붙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다 붙이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KS 규격이 저기다 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KS 규격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건 ISO 표준 규격, 국제 규격에서 저기다 붙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 여기다가 붙이는 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을 하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 축에다가도 축도 저기다 붙이잖아요. 축도 우리가 이제 그때 기입한 거를 보면은 이 직경에다가 그냥 요 직경 표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리잖아요. 흔들림을. 흔들림 공차를 붙여버리는데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얘도 기어도 똑같이 붙인다라고 하면 캐드가 버벅거리네 갑자기. 죄송해요. 잠깐 끊겼을 거예요 영상.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찍을 때는 그냥 멈추는 게 또 저렇게 했을까. 갑자기 컴퓨터가 왜 지금 팬이 갑자기 확 돌기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오버로드가 걸렸지? 뭐 틀어놓은 것도 없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요 표면에다 붙이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직경을 가진 원통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끝이거든요. 이 끝 원 표면의 흔들림을 정의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기어에서 이 끝 원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원이에요. 자 보시면 저렇게 이제 이빨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이빨이 그려져 있는 상태로 기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끝원이라는 게 얘잖아요. 얘. 여기서 이제 얘를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언제 무슨 일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닿는 게 정상이에요. 이 부분이 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표면에서 어디만 중요하다가 제가 이제 표면 거시기 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만 요 끝에 저 끝 한 점, 양 끝에 있는 두 점, 저 두 점의 위치만 중요해요. 저 위치가 달라지면 뭐예요? 기어가 접속하는 시작 타이밍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어가 떨어지는 단락 타임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어 동작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끝의 점은 요 표면의 점 중에 한 점이니까 요 표면의 거칠기도 Y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요 바깥에도 Y를 붙여주는 표면 거칠기 Y를 붙여주는 걸 권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아공차는 좀 얘기가 달라요. 기아공차는 얘기가 다른 게 이 끝은 하는 일이 없고 요 끝에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기아공차를 붙여준다? 저 표면 원통 표면에다가 실제로 얘가 중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서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인벌루튜브. 인벌루튜브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계속 접촉하면서 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인벌루트 형상의 표면 거기에 기아공차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지금 얘처럼 이빨을 안 그렸잖아요. 안 그리고 어떻게 놔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기어를 그리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기아공차를 붙이면 이때 들어가는 거 흔들림이거든요. 흔들림 중에서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거든요.
붙이면 이거는 이끝원의 표면의 흔들림을 보는 게 아니라 기어의 인벌루트 부의 표면의 흔들림을 보는 거다. 자,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하자.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기어라는 건 좀 특이한 형태니까 기어 부에서 원통 표면에 붙여준 건 인벌루트 형상에 대한 흔들림을 요구하는 걸로 우리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학습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틀릴 일이 없겠죠. 맞겠죠. 그렇게 저거를 혼동할 필요가,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약속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면이라는 건 항상 그 약속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전에 도면, 이 규격을 만든 사람들이 도면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는가, 그 약속을 암기하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이 가공작업자가 왔어. 와가지고 딱 했는데, 저기에 저렇게 표면에다 딱 저렇게 붙여놨어. 또, 이 가공작업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거는 저 이 끝 원통 표면의 원주 흔들림이다. 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어를 제가 이제 도면을 그려가지고 기어를 보내고 납품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기어를 측정을 해봤더니 흔들림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내죠. 분량이 났으니까 다시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어 흔들림 안 나와요? 근데 가공작업자가 이제 그 물건을 다시 받아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무슨 말씀하세요? 흔들림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통화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서 만나야지. 그럼 물건 갖고 오세요. 직접 오세요. 우리 회사 그 측정 장비를 내가 그거 흔들리면 안 나오는 거 보여줄게요. 하고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이제 우리 장비에 물려가지고 측정을 딱 하면은 저는 어디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 기어가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그 인벌루트 부. 거기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작업자가 한마디 하는 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하니까는 안 나오지. 이 끝원 표면을 측정하세요. 표면을. 저한테 딱 그러죠. 그럼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강조적으로 당신 도면에 대해서 알아 몰라. 그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어의 저 표면에다가 저 흔들림 공철을 붙인 게 무슨 의미인지 당신 알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가공작업자가 잘못을 한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안 하고 이제 가공작업자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규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혼동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다 굳이 붙였냐. 이거 말고 붙일 수 있는 좋은 데가 있어요. 어디냐? 여기 피치원. 저라면 이 규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 요 표면에다 이렇게 붙이면 저 원통 표면의 흔들림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자 우리 피치원에다 붙여주자.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 이제 케이스 규격이나 IS 규격에서 저 기어의 저 흔들림을 표현하는 게 저 부분이 제일 불만이에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낫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의되어 있는 도면의 작동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멋대로 이렇게 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잘못된 이 기하홍채를 붙이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원론적으로는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교재를 보세요. 다 이렇게 출간이 돼 있어요. 수많은 교재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혼자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규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 규격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국제 규격을 따라가고 케이스 규격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케이스 규격에. 하지만 저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케이스 규격에선 이렇게 하자고 돼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규격을 바꿔서 바리에이션 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규격이라는 거.
제도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왜 전산환경 지휘도 기능사 가르치는 교사들이랑 그 책을 만드는 그 교재 출판사들이랑 그 책 쓴 필자들만 지들 멋대로 규격을 바꿔가지고 쓰고 있냐 이거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 앉아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붙여주는 거는 요 표면에다가 뭐를 준다? 흔들림 공차를 추가해 준다. 네,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요 중심축이 껴지는 저 구멍의 축이 뭐다? 데이텀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양측면의 직각도를 정의하기 위한, 측면에 들어가는 건 직각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뭘로 쓰느냐? 흔들림으로 써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 뭐냐? 네, 흔들림으로 쓰는데 이거를 원주 흔들림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주 흔들림으로. 우리가 흔들림은 원주와 온이 있죠. 근데 이 측면의 흔들림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절대 원주 흔들림을 쓸 수 없어요. 자, 저번에도 제가 흔들림 기하공차 그 제도 이론의 쪽에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주 흔들림은 측면의 직각도를 표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주 흔들림으로 측면의 직각도를 표기할 때는 이게 밀링으로 가공된 측면이면 그 직각도를 보증해 줄 수 있지만 선반으로 가공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직각도를 보증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측면의 가공이 밀링일 수도 있고 선방일 수도 있고 그 경계성이 모호하다 그러면 반드시 측면의 직각도는 흔들림으로 대신해서 명기할 땐 온 흔들림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중에 교재라든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무조건 원주 흔들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제가 측면의 직각도를 정의할 때 본체 같은 경우는 뭐를 썼어요? 원주를 썼어요. 선생님 저기다 원주 직각도 대신에 원주 써놓고 원주가 직각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케이스 규격상에서는 이것도 틀린 거예요. 대신에 제가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실무에서 이걸 쓸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측면은 절대 선반 가공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밀링으로 가공해야 돼요. 왜? 이게 원통이긴 하지만 한쪽 끝에 요게 달렸기 때문에 이 소재를 회전시키는 순간 뭐가 발생한다? 진동이 발생을 한다. 만약에 이걸 굳이 이 측면을 선반으로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진동 억제 장치, 즉 웨이트라든가 기타 등등의 시설물을 추가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밀링으로 치고 말아요. 왜? 돈이 더 드니까. 그래서 이 면은 반드시 밀링으로 가공한다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원주 흔들림을 쓸 수 있다.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직각도를 대신하는 측면의 흔들림을 아무 때나 내 맘대로 원주 흔들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알고 좀 쓰세요. 그리고 기어 가공하는 대부분의 영상을 보면 기어가 폭이 좁죠. 폭이 좁고 직경이 커요. 그러면 저거 밀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측면? 저거 밀링으로 가공하는 영상 있나 찾아보세요. 거의 대부분 기어는 선반으로 가공해요. 자, 그리고 가정을 해서 밀링으로 가공할 수 있다 쳐도 작업자가 밀링을 선택할지 선박을 선택할지 일단은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러면 상황이 애매할 때는 확실한 온흔들림으로 기입한다. 도면은 확실성을 가져야 돼요. 모호해지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밀링으로 억제하고 싶다. 이 부분의 가공을. 그러면 표면 거칠기를 단순히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하나 더 해야죠. 꼬리 딱 달아가지고 뭐예요? 밀링 써주셔야 돼요. 요 위에다. 가공을 반드시 밀링으로 하세요. 표면 거칠기에다 그 표시도 안 해놓고 난 여기 밀링으로 보고 원주 흔들림으로 준 거예요. 라고 주장하시면 그것도 억지예요. 이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이거 밀링으로 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이 계세요. 학생이 아니라 강사님.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선생님 거기를 밀링으로 제안하셨으면 그 가공은 밀링으로 하라고 표시하셔야죠. 표시 안 해놓고 작업자한테 마음대로 해놓으라고 해놓고 거기에 밀링이라고 주장하면 가공 작업자가 밀링으로 가공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제가 강사님들한테 뭐 틀렸다고 지적을 하면 자기 말 어떻게든 맞는 걸로 우기려고 좀 그러지 좀 말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지어내면서.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측면의 흔들림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오른드림이 들어가야 된다. KS 규격 가서 보세요. 그럼 보시면 거기 저 측면은 다 오른들림으로 돼 있어요. 절대 원주 흔들림으로 안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직각도를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KS 규격 상에서는 무조건 오른들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기. 여기가 아니라 요 원통 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원주 흔들림이 들어갑니다. 원주 흔들림. 왜 원주 흔들림이 들어가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흔들림 쪽에서 원주 흔들림 할 때 기어의 흔들림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장비를 대략적으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3D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제 결국은 측정할 때 이제 측정 게이지가 이 축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게이지가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도 회전하면서 그렇게 측정하면은 그게 뭐냐? 오른들림이에요. 근데 이 기어가 이빨이 맞닿아서 측정을 할 때 절대 이 게이지가 이 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단순히 기어가 맞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생되는 진동만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원주 흔들림이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텀 하나에 기어공차 2개가 들어간다. 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짧게 가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고 어차피 저 기어의 이제 기어공차라는 거는 이제 포맷 자체가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단순 암기로도 끝난다. 암기로도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느냐.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걸로 오늘 영상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바로 이어서 영상 하나 더 올릴게요. 이제 일반 시중에 있는 교재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 학원에서 하고 있는 답을 먼저 작성을 하고 거기서 뭐가 틀렸다를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